여러분들 혹시 역대 최고의 독재자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뭐 저기 서쪽 나라의 히읗티글 리을이나 위쪽 동네 마오쩌둥, 옆 동네 김정일 이 정도 아니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2009년 워싱턴 포스트의 주말 매거진 퍼레이드에서 발표한 세계 최악의 10대 독재자 랭킹을 살펴보면 1위는 서쪽 동네, 윗동네, 옆 동네도 아닌 아프리카에 위치한 짐바브웨에서 나온 인물이었죠. 바로 로버트 가브리엘 무가베. 아니 이 사람이 힘도 좋아, 얼마나 좋은 걸 먹고 좋은 걸 입고 좋은 곳에서 살았으면 92세까지 대선 출마 선언을 하냐고. 아니 92세에도 대선에 출마할 정도면 진짜 대단한 거 아니야? 근데 왜 최악의 독재자로 선정된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의 이야기를 들어보신다면 생각이 180도 바뀔 것 같습니다. 37년 동안 무가베가 짐바브웨를 장기 독재하면서 만들어 놓은 나라 상황을 좀 살펴보면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세력을 학살해버리고 이후 경제정책의 실패와 농지개혁의 실패로 외환보유고를 탕탕탕 탕진시켜버리기도 하고 짐바브웨 국민 실업률 85%를 찍어내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면서 진짜 상상도 하지 못할 살인적인 물가 상승률을 달성하기도 했는데, 아니 버스를 타려고 줄 서 있는 사람이 하나같이 다 봉투를 들고 있어. 뭔정을 이렇게 많이 받나? 하고 봉투 안을 살펴보면 지폐가 뭉텅이로 한가득 쌓여있는 거야. 이야 다들 부자네 하고 버스를 탔는데 이 가격표를 보니까 버스 탑승 비용이 짐바브웨 달러로 3,500달러. 그래 뭐 어떻게 버스는 탔다고 치자. 밥은 먹고 살아야 하니까 빵을 사러 빵집에 들어갔는데 계산대에서 점원이 이런 말을 하네. 네 고객님 빵값 10억 달러 나왔습니다. 아니 이게 뭔 시츄레이션인가 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계산하는 걸 보니까 지폐 단위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었죠. 이때 발행된 짐바브웨 지폐 중에는 100조짜리 지폐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100조짜리 지폐로는 계란을 3개밖에 살 수 없었던 상황에 이르렀다고 하죠. 자 그럼 뭐 느레이급 뱀을 37년 동안 독재를 하면 수학 상식이 제로가 돼요. 짐바브웨 하이퍼 인플레이션 편 증발을 시작합니다. 때는 시간을 거슬러 1980년 4월 남로지디아는 영국을 포함한 백인 세력의 침략에서 벗어나 국명 짐바브웨로 정권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때 영국과 백인 세력에게 맞서 아프리카 민족을 해방시킨 이들 중심에는 한 명의 영웅이 있었죠. 바로 로버트 가브리엘 무가베. 무가베는 짐바브웨의 독립을 이뤄낸 국가적 영웅으로 추앙받으면서 총선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런 업적을 세운 무가베에게 짐바브웨 국민들은 엄청난 기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1982년 무가베가 권력을 쥐게 된 지 2년밖에 안 된 시점에서 그의 잠재적 독재자 본능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죠. 그 뭐냐, 나랑 총선에서 붙었던 조슈아 은코모 지지한 지역이 어디였더라? 네? 그 어디냐? 마타 벨렐랜드 지역이지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아 그런 건 아니고 애들 좀 데려가서 그쪽 사람들 좀 쓸어버려. 잘못 들었습니다. 아니 아무런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라는 건가요? 너도 오래 살고 싶으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자신과 정적 관계에 있는 조슈아 은코모를 지지하는 지역의 사람들을 학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수년간 약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게 되었고,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은코모는 무가베 학살을 두고 볼 수 없어 합의를 보게 되었죠. 이로 인해 당시 총리제였던 짐바브웨를 대통령제로 바꾸게 되는데, 결국 총리였던 무가베는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걸 또 어디서 배워왔냐면 바로 노스코리아. 무가베는 정권을 잡은 이후 무려 8번이나 북한에 방문해 김일성을 만났다고 하는데, 이때 짐바브웨 무가베랑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김일성이었으니 권력력은 뭐 말 다 있지. 독재는 북한의 김일성처럼 국민의 영웅으로 불리던 무가베가 이래도 되는 거야?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고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무가베의 매운맛 독재는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황이었죠. 짐바브웨의 독재자로 우뚝 서게 된 무가베는 1990년대 당시 하나의 지시를 내리게 되는데요. 자 이제 우리는 흑인 우월주의다 알겠지? 지금부터 백인들 땅 다 압수한다. 실시. 아무래도 짐바브웨는 과거 남로지디아 시절 영국과 백인 세력에게 장악을 당했었기 때문에 무가베가 실권을 장악한 이후에도 독립한 짐바브웨에 남은 백인 세력들이 불을 좀 장착하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이 짐바브웨에선 96% 이상이 흑인 사람, 4% 이하가 백인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소수의 백인들이 불을 누리고 있는 게 무가베 입장에선 좀 안 입고 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 4%도 안 되는 백인들에게 지지율을 얻을 바엔 백인들은 뭘 안 내고 96%의 흑인 지지율을 얻으면 얼마나 좋겠어. 안 그래도 장기 집권에 야망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그냥 끝까지 한번 가보자 뭐 이런 거지. 그렇게 시행된 무가베의 토지개혁 정책은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쉽게 이야기해서 백인들이 가지고 있는 땅들 있죠. 이걸 그냥 국가가 무상으로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흑인들에게 나눠주면서 농업을 발전시키려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영국의 새롭게 취임한 총리 토니 블레어가 짐바브웨를 괘씸하게 생각하고 지원을 끊어버립니다. 안 그래도 없는 살림에 지원까지 끊겨버렸네. 이걸 어쩐담. 짐바브웨 입장에서는 과거 식민지 생활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무가베 독재 이후 영국의 입장에서 봤을 땐 백인들을 몰아내고 민주주의를 지키지 않는 짐바브웨엔 이제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겠다 싶었던 거죠. 결국 이 상황은 짐바브웨 내에 있던 흑인들의 전투력을 상승시키게 됩니다. 4%도 안 되는 백인들을 향해 항의가 빗발치기 시작하더니 땅을 강제로 빼앗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면서 분노를 표출하게 되었죠. 결국 짐바브웨 내에 농장들이나 땅은 흑인들의 소유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농장이나 땅이 있으면 뭘 해야겠어요? 농사를 짓고 땅에다 건물을 세우던 일단 뭐라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짐바브웨라는 나라는 농업 사회니까 건물을 세우기보단 농사를 많이 지어야 하는 상황이었죠. 또 여기서 이 농업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상업적 농업과 생계형 농업. 먼저 상업적 농업은 커피나 땅콩, 담배, 면화, 각종 과일 등등 같은 농작물을 키우는 것이고, 생계형 농업은 말 그대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 즉 옥수수나 밀 같은 주요 작물을 다루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짐바브웨 사람들은 지금까지 평생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형 농업만 해야지 상업적 농업은 아무것도 모르네. 그러니까 과거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시키는 것만 해야지 이 땅을 가지고 뭘 할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야. 게다가 농사를 하려면
하려면 어떤 기술이라든지 농사를 지을 때 사용하는 농기구가 있어야 하는데 짐바브웨 흑인들이 백인들을 몰아낼 때 이런 것들을 싹 다 밀어버렸으니 뭘 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자연스럽게 농업 기술도 없고 경영 자금은 있는 게 이상한 상황인지라 상업적 농업은 꿈도 못 꾸고 아니 안 꾸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백인들에게 땅을 빼앗아 봤자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게다가 이때 극심한 가뭄이 겹치게 되면서 카운터 펀치를 맞게 되었죠. 근데 이 농업이라는 게 날씨의 영향을 진짜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니 뭐 우리나라에서 농사 짓는 것만 봐도 어느 정도 비가 와야 하고 햇빛도 정도껏 좋고 해야 풍요로운 수확을 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근데 만약에 짐바브웨 같은 농업 중심 사회에서 가뭄이나 장마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나게 된다? 그럼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극심한 가뭄과 땅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모르는 방치형 생활은 무가베가 이 토지 개혁을 진행하는 동안 농산물 수확량 하락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농산물 수확량이 줄어들었다는 건 자연스럽게 농산물 수출량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농민들은 가난해지고 국가 예산만 탕탕탕진하게 돼버리죠. 게다가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많은 외국 기업들은 짐바브웨의 무리한 토지 개혁을 보고 손절각을 잡기 시작하는데요. 아무래도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자 짐바브웨에게 지원하던 원조를 끊어버린 것이죠. 이로 인해 짐바브웨에 있던 외국 자본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뭐 결국 농업도 폭망, 제조업도 폭망, 그냥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시장에 풀리는 물건도 없고 식량도 없고 그냥 다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된다? 물건이 귀해지면 자연스럽게 물가는 올라간다. 게다가 이때 짐바브웨 외환 보유고가 텅 빈 수준으로 되자 국내 기업들은 도산 위기에 빠지게 되는데, 아니 아무리 독재자라고 해도 이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야? 그래도 한나라의 수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뭐라도 안 했어? 당연히 무가베도 자신의 왕국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만은 없었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가베는 한 가지 선택을 하는데 진짜 좀 발상이 특이해. 얘들아, 내가 백인들 땅 뺏은 게 그렇게 죄야? 돈 안 받아. 그냥 우리가 직접 돈 발행해. 무가베가 선택한 방법은 물가가 오른 만큼 돈을 더 풀자 뭐 이런 건데, 아니 물가가 올랐는데 화폐를 더 풀면 물가가 잡히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돈을 풀어도 물가가 잡히질 않자 무가베는 진짜 상상도 못할 창조 경제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야, 돈을 이렇게 풀었는데 그래도 안 돼? 화폐에서 0을 좀 빼버려. 그럼 물가 잡을 수 있는 거잖아. 예? 0을 빼면 물건값이 싸 보여서 기분이라도 좋아지자 뭐 이런 말인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보면, 달걀 하나에 1억 짐바브웨 달러였다고 가정하면 1억 짐바브웨 달러를 1원 짐바브웨 달러로 바꾸자. 전문용어로 리디노미네이션, 즉 통화의 액면을 동일한 비율의 낮은 숫자로 변경해버린 거죠. 근데 이게 진짜 리얼 찐 화폐 개혁인 게 화폐에 붙어있는 0을 10개나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100억 짐바브웨 달러를 1 짐바브웨 달러로 바꿔버린 거죠. 아니 얼마나 대단한 창조 경제야. 또 이 리디노미네이션은 총 3번에 걸쳐서 진행하게 되는데, 결과는 리디노미네이션을 10에 25승만큼 시켜버립니다. 10에 25승이라 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이꼬르 1. 우스갯소리로 이 숫자를 미터로 따지면 우주로 치면 10억 광년의 거리의 우주를 관찰할 수 있는 수치라고 하네요. 아니 이렇게 아무리 많은 리디노미네이션을 하면 뭐해.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도 박수칠. 무가베 기적의 수학 공식으로는 물가를 잡을 수 없었죠. 결국 이런 상황은 지구 역사상 찾아볼 수 없었던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번지게 되었는데요.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 기간 1일 평균 인플레이션은 98%였고 물건 가격이 단숨에 2배로 오르는 시간은 고작 하루 남짓한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2008년 인플레이션율은 짐바브웨 정부에 따르면 한 해 동안 2억 3,100만 프로였지만, 잠만 너네 왜 이렇게 작게 부르냐? 너 비켜봐. 당시 워싱턴 포스트가 발표한 2008년 짐바브웨 물가 상승률은 897%라고 하죠. 아니 이런 수치만 봐도 진짜 으질으질한 수학 시간 같잖아요. 이때 짐바브웨에서는 또 이 상황에 걸맞은 해결책 아닌 해결책을 제시하게 되는데요. 바로 2009년 발행된 100조 짐바브웨 달러. 이 화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단위의 지폐로 달걀을 무려 3개나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100조 달러? 말만 들어서는 어마어마한 가치일 것 같은데,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는 얼마인 거야? 숫자만 봤을 땐 100조 짐바브웨 달러는 굉장히 엄청나고 가지고 있으면 뭔가 부자가 된 것 같고 그러잖아요. 실질적인 가치는 짐바브웨 정부에서 발표한 결과 당시 3경 5천조 짐바브웨 달러가 미국 돈 1달러로 환전 가능했다고 하니까 100조 짐바브웨 달러는 미국 돈으로 얼마다? 무려 0.003달러. 이게 또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3.3원인 거죠. 뭐 명절에 짐바브웨 달러를 넣고 치면 부자 된 것 같은 느낌은 확실하겠구만.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결국 짐바브웨는 2009년 짐바브웨 달러를 포기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뭐 이때부턴 미국의 달러부터 해서 영국 파운드, 호주 달러 등을 포함한 7개 국가의 화폐를 사용하기로 결정했죠. 그렇게 37년간 이어진 무가베 독재는 2017년 11월 군부 쿠데타가 발생하면서 끝을 내리게 되고, 당시 부통령이었던 에머슨 음낭가가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9년 9월 6일 37년 동안 짐바브웨를 독재했던 무가베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요. 하지만 이 짐바브웨는 무가베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자국 통화에 아직도 미련이 있는지 2019년 정부에선 달러에 고정시킨 동전과 지폐를 발행하기 시작합니다.
생각하는데요. 이건 뭐 달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명분으로 제시했지만 이미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은 국민들은 정부의 말을 믿지 않았죠. 뭐 이때 IMF가 발표한 짐바브웨 2019년 인플레이션은 300%, 또 트레이딩 이코노믹스라는 기관에서 발표한 2020년 짐바브웨 연간 인플레이션은 540%로 기나긴 독재가 끝나고 정권이 바뀌긴 했지만 경제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이 아프리카로 진출하도록 돕는 공기업 중 하나인 코트라는 실제 10년 전 짐바브웨 경제가 붕괴 직전에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고 하죠. 자, 그럼 무가베가 북한이 아닌 우리나라와 친하게 지냈다면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까? 라는 궁금증을 품으면서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은 서류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